서울의 어느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주택가. 이곳에는 오래된 3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실 이 건물은 예전부터 많은 괴담이 떠돌던 곳이었다. 주로 밤에 나타나는 손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리 위층 주민들이 아무리 보안 장치를 고쳐도 어느 날이면 꼭 들리는 발소리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건물 주인인 김수철 씨는 이 괴상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그 빌라의 한 층을 맡아 사는 대신 방값의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 조건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방을 구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일종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야 나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새벽 2시 꼭 같은 시간에 복도 끝에서부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 방 앞에 잠시 멈춰서 문을 두드리고는 사라졌다. 카메라의 기록을 모두 본 건물주인은 침착하면서도 불안한 얼굴로 예전에 이 건물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줬다. 10년 전 이곳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자살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외로운 영혼으로 매일 밤 자신의 방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래도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나요? 물론 나는 그저 귀신에 불과하다고 넘겼지만 불행히도 그날 나는 문틈 아래로 무언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얗게 빛나는 살아 예전 흰옷을 입고 있던 남자의 손이었다. 그 손은 나를 향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고 들어왔다. 겁에 질린 나는 그 순간 도망쳐 나와선 다른 방에 숨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건물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떠나기 전 한 제보에 따르면 그 방은 다시 원래의 방값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용감한 주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 방 의세입자는 잠깐 머무르다 떠나갔다. 그리고 그 건물은 지금까지도 밤의 손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건물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곤 한다. 설사 떠도는 그냥 괴담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일 거라는 의심은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을 맴돈다. 과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 누가 다음 손님이 될지, 그리고 그 손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 나설지 모를 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후덥지근한 공기가 가득 찬 방 안에서 나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미동조차 없는 어둠은 한층 더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스산한 바람이라도 불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나는 인터넷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특히 밤이 되면 각종 공포썰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곤 했는데 나는 늘 이런 이야기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빠져들곤 했다. 그날 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의 누군가가 쓴 진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며칠 전 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은 마을 가장자리 숲이 우거진 산 아래 위치한 오래된 집이에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시간에 나는 갑자기 갈증을 느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슴푸레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집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잠시 마우스를 멈추고 흔들리지 않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은 설명하길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다고 했다. 가족 중 한 명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늘 그렇게 고요했던 할머니 댁에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심장 박동이 귀에도 들릴 정도로 빨라졌다. 난 용기를 내서 창문을 살짝 열고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칠흑 같은 어둠과 나무들이 바람에 맞춰 미묘하게 흔들리는 소리뿐. 하지만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 익명의 글쓴이는 그날 밤 이후로 그 집에서는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후 며칠간 할머니 집에서 떠나지 않던 그 불길한 느낌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그 이야기의 의진이를 의심하며 그를 위로했지만 결국 할머니는 마을 어귀의 한 도사에게 이 일을 상의하게 되었다. 그 도사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린 후 말했다. 그곳엔 오래된 영혼이 살고 있어. 이 땅이 개발되기 전 그 영혼은 이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어. 사람의 발길이 드물던 시절 나무와 돌, 산의 그늘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던 것이오. 누가 되도록 그저 두고 보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글쓴이는 도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멈추길 바랐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도 그 음산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집이 점점 익숙한 장소에서 보여지지 않는 뭔가에 의해 점령당하는 듯했다. 물건들이 사라지고 부서지고 전자기기들이 이유 없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늘 밤이 될 때마치면 그 정체에 모를 목소리가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또렷하게 들렸다. 결국 가족들 모두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도시로 돌아가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미안함과 안도가 교차했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그때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해져요. 남겨진 할머니 댁의 그곳은 지금도 밤이면 무엇인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경험담이라 해서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엔 어려웠지만 그 글을 읽는 동안 내내 서늘함이 느껴졌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이 약간 떨렸다. 이런 이야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라고 다짐해봤지만 방 안의 공기마저 한층 더 답답해진 것 같은 그 밤의 여운은 길게도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곡.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 썰이 화제가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블로그에 올라왔던 것으로 오래된 아파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이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매번 짐을 싸고 풀고 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했지만 어딘가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발령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서울 내각에 위치한 30년 된 아파트였다. 조금 낡고 음침한 느낌을 주었지만 월세가 저렴해 일단은 참아보기로 했다. 이사를 하고 며칠간은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다. 회사 일로 바삐 지내다 보니 집이 그저 잠을 자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어느 주말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단순한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다. 기분이 묘하게 찜찜했지만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자주 정체 모를 소리에 잠을 깼고 주방에서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늘 내가 잠을 덜 깬 상태에서만 들렸고 완전히 깨어나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분명히 출근할 때는 모든 불을 끄고 나갔는데 이상했다. 도둑이 든 건가 싶어 살펴봤지만 집 안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계속되는 이상한 일들에 조금은 지쳐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반쯤 열린 벽장을 정리하다가 알 수 없는 기록들을 발견했다. 누렇게 변색된 노트가 두어 건 있었는데 첫 장을 읽어보니 20년 전 이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의 일기가 담겨 있었다. 읽다 보니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 일기에는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몇 장은 충격적이었다. 일기의 주인이 어느 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글로 끝나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이 노트를 발견한 이상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밤 짐을 싸서 천례로 이사를 나왔다. 몇 주 후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원래 누군가의 자택이었고 그곳에서 살던 한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몇 년 후 그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졌으나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그 장소는 소문난 귀신 나오는 집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마도 이사를 결정한 순간부터 그 집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다. 다행히도 나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지금은 그런 기이한 일들이 없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일기를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질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허구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미스터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포 썰로 남게 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썰을 발견했다. 제목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곧바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회사원이자 평범한 사람이었던 남자가 주인공이었다. 그는 이름 모를 군소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참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짧고 단순했다. 정말 외롭구나. 보고 싶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그는 충격으로 잠시 멍해졌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혹시 친구나 가족이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싶어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였다. 방과 방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음산하고 무거운 공기의 흐름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자꾸만 어머니의 모습이 거울이나 창문에 비친다고 느꼈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친한 친구에게 이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그에게 무언가가 붙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며
무당이나 영매사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이상현상에 지쳤다. 결국 가까운 도시에 있는 유명한 영매사를 찾아갔다. 그 영매사는 고즈넉하고 오래된 집에서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고 영매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영매사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매사는 그와 그의 어머니의 강한 유대가 어머니를 이 세상에 붙잡아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매사의 도움을 받아 그는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행복하단다. 이젠 너도 행복하길 바래. 그 순간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북받쳐 올랐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의 영혼도 마침내 평화로이 떠날 수 있었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비록 자신의 체험이 여전히 현실 같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이 썰은 그저 허구일지라도 읽는 이로 하여금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해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 이야기에 대해 긴 토론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진짜 경험이라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입을 모아 한 가지는 인정했다. 진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는 점이다.